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연기한 가운데 여야가 이제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추후란 말이 이제 나중에 이런 뜻이죠. 이제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니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기간만큼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걸로 본다. 이런 입장이고요. 단 사법부 차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 판단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법원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렸다. 사법부의 역사에서 오점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항고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 그래서 나머지 재판도 정지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통과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모두 임기 중에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 중 재판 정지를 규정하는 법이 발효되더라도 관련 재판부 중 한 곳이라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또 법률의 유연성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형사법 개정, 대통령 재판 중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 네. 예. 지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그 파기환송심에서 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을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법부 5점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사법부 법치의 사망의 날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열리려고 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문에 6월 18일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렇게 민주당이 협박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후 지정 무기 연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정을 대통령이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 수행 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형사상의 어떤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미 94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에 한한다고 이미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대사법 대원칙에 이제 적합한 것이고 또 헌법 68조에는 대통령 당선자 거리 혹은 재판상의 사유로 이제 부재 시에는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명백히 있습니다. 즉 재판상의 이유로 대통령 재선거를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 재판부가 서울고법이 결정을 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 등을 협박 압박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굴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의 어떤 공범들 확정 판결을 받았고 있는 대북 송금의 이화영이라든지 백현동의 김인섭이라든지 또 위정교사의 김진성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미 또 진행 중에 있는 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또 형평성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 법치 체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현재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것은 이제 그 쟁론의 여지가 있었던 일이죠. 그 전부터 이제 지지난번이죠.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성완종 사건 때 비춰봤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때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뭐 지금 일반 여론조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어떤 재판으로 인해서 허구 소추로 인해서 대통령 직무에 상당한 어떤 중단되는 혼란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각 그 재판을 하는 재판부 당사자, 재판 당사자가 즉 판사, 해방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들어서 기일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 틀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두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이런 이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다. 또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예. 뒤섞여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진영적 사고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한 8년 전에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진보적 사람들은 다 재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보수적 학자들은 또 이걸 재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좀 취약성, 내부에 약간 결함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나 어떤 특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에서 보면 당연히 소추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헌법 정신 전반을 보면 대통령의 업무를 보면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만에 그 결정을 했고 한국 한 3일 더 끌어서 6일 만에 이제 이런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그 재판 중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통과되면 그게 따른 얼마든지 헌법 그 이혼 법률을 제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헌재에서 이걸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매듭지는 게 좋은데 이걸 개별 재판부로의 판단으로만 간다고 해도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 좀 너무 재판부가 빨리 결정한 거 아니냐. 어쨌든 미국보다는 우리가 3일 늦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보는 것 그런 것이 해서 민주 헌정 질서의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죠. 이해 충돌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가져가야 될 사안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이제 18일이었으니까 서울고법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는 것 같은데 당장 또 이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윤주인 대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급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판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면 사실 어떤 재판부는 하고 어떤 재판부는 안 하고 이런 너무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되면은 그러면 그 판사가 성향이 뭐냐, 뭐 어디 출신이냐, 무슨 연구회 소속이냐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대로 요거는 검찰이 항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중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소송 지휘권 행사라기보다도 재판에 어떤 결정의 효력을 미치는 사실상의 준사법적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에 검찰이 항고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져가서 대법원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직 공직선거법도 통과가 안 됐고 형사소송법도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한 정무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면 예컨대 대법원이 재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결정하면 사실은 형소법 고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굳이 악법을 만든다라는 그런 논란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한다라고 결정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치든 뭘 하든 면소를 하든 그 수단을 구사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위험의 수를 다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온 곳에다가 방탄을 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저는 대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입법적으로 하든 헌재를 가든 그 다음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결과를 다 알고 투표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당연히 중지가 맞다. 국민이 다 감안해서 뽑아준 대통령을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맞나요? 날린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불소추 특권 누리려고 대통령 된 건가? 또 이런 글도 주셨어요. 임기 끝난 후 5년 뒤에는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어쩌겠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 형사법 개정안 처리는 12일에 이제 본회의가 일단 안 열리고요. 13일 아마 원내대표 선출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개별 판사들의 판단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이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민주당이 그런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 조금 늦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많이 과잉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 특검도 저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다.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 해도 되는 건데 또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특검을 3개 함으로써 그 지나치게 많은 정부 돈이 쓰인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이제 당정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지나친 어떤 입법행위 하는 것을 조금 그 브레이크를 걸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만약에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개별재판부가 이제 이원법률안 심판 제청으로 가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면은 또 그것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홍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내지는 재판 기피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상에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그 이제 댓글에서 뭐 이런 것을 알고 그 대통령 뽑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재판이 면제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갤럽에서 출구 조사를 통해서 63.9% 64%에 해당되는 국민이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어떤 여론이 있었던 만큼 재판은 계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측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제 여론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악법 위헌 어떤 소지가 농후한 어떤 입법을 강행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가장 그 치명적인 어떤 위험성이 저는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법원조직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사법부가 알아서 좀 움직이도록 민주당에서 압박을 더더욱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법부 같은 경우에 정말 이런 어떤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뭐 개인적 차원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굉장히 어떤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정말 역사 앞에 당당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들어서 참 걱정이고 특히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 체제의 어떤 뭐 혼란상하고 겹쳐서 그런지 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 행동하는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여론조사는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갤럽 조사, 그러니까 출구 조사죠. 투표자를 상대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누군지 결정이 안 될 때인데는 그때는 한 60%가 나왔고
그 뒤에 어디 그 한국일보인가요? 거기서 한 여론조사에는 52%인가로 조금 그게 좀 낮아진 측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댓글에 보니까 대법원 스스로 알아서 연기하라고 12일 본회의 처리 미룬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법이 권력에 굴복했다. 무기한 연기라니 참 대단하다. 계엄 때문에 민주당 찍은 거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괜찮다고 봐준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또 내란 일으킨 전임 대통령 수사나 잘 받으라고 하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 비슷한 사안이 어쨌든 88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간 평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 헌법에 없는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다시 사당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의회에서 가장 의회가 빛나던 시기였는데 그때 여야 대타협을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강주 선문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대타협을 했거든요. 이 사안은 좀 헌법적 사안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대법이 개별 재판부가 판단한 일이라고 그 청문회 행정처장인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직 대법이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개별 재판부로 가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대법이 다시 한번 이걸 판단할 가능성도 없고 이런 문제에 관련한 민주당은 좀 더 법을 통해서 행서법 이런 개정을 통해서 뭔가를 강행하려고 하겠지만 정치적인 타협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모여서 대통령 지위에 대한 그때 우리가 했던 중간평가 비슷하게 네. 그 사안이 걸려 있지만 이게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하듯이 이런 사안일 때 여야 협치를 다시 한번 뭐 지혜를 모아내면 이 문제에 관한 헌법의 해석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치권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앞으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타협적 정신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이 논쟁에 계속 끌려 들어가 있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예. 진짜 만약에 유죄 판결 나서 한 9월쯤에 조기 대선한다.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내부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건 맞고 최대한 끝까지 싸울 때까지는 싸우는데 어느 순간엔 매듭을 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적으로 헌재에서 빨리 결정 내리자. 네. 예. 헌재에서 빨리 결정 내려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야지.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1년 동안요. 국민의힘이 계속 이 문제하고 물건을리잖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 또 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제 이 문제에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 9월 정도까지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뭐 법도 고치고 헌재도 가서 뭐 헌법 소원도 하고 위헌법률 심판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딱 손 놓고 정책 경쟁을 하고 비전 경쟁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해야지. 예. 이 재판 문제에 자꾸 끌려다니면은 오히려 저는 이게 민주당이 좀 반길 만한 국민의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건 소모적인 논쟁이거든요. 답이 없는 논쟁이거든요. 이건 사실. 네.